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자, 유한양행 아무래도 많은 분들 오늘 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요. 어제죠, 어제.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 아니, 주가가 지금 목요일도 7% 6% 빠지고 어제도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새벽이지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겼는데 자, 오늘도 마이너스 4% 빠지면서 10% 정도 빠졌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힘들다. 자,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형을 매수해서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힘든 거는 크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손실 구간으로 들어서서 아마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중하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13만 원에 매수했건 그죠? 14만 원에 매수했건 꼭지 부분 15만 원에 매수했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유한양행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유한양행의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단가가 15만 원이라고 해서 14만 원이라고 해서 13만 원이라고 해서 물론 내 계좌의 수익률은 좀 변화가 있겠지만 유한양행 한 주당 가치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슨앤존슨에서 일단 얘기한 내용을 보면 6.7조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 로열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유한양행이 별 이상만 없이 시장에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잘 진출해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연간 5천억에서 6천억의 순수익을 거둘 것이다. 6천억입니다. 6천억. 요걸 밸류에이션 따지면은 25조, 30조 밸류에이션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는 지금부터 3배 정도 더 올라가야겠죠. 왜? 시가총액이 10조기 때문에 30조까지 가려면은 3배는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럼 유한양행 무조건 3배 가니까 지금부터 사갖고 버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좀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 자, 어떤 계획을 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고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유한양행을 14만 원에 산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반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평단이 13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더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다면 뭐예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시세만 봅니다.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올라갈 때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계획을 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사실상 내가 15만 원을 잡았건 14만 원, 13만 원 잡았건 내가 계획만 제대로 가지고 매수했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지금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게 어차피 20만 원 갈 거니까 어제 30만 원 갈 거니까 15만 원 몰빵, 14만 원 몰빵, 13만 원 몰빵 몰빵해도 괜찮다는 뜻이네. 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몰빵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계획이 아니잖아요. 몰빵한 게. 그죠? 내가 지금 구간 어떻게 할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유한양행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이번 주가 끝났잖아요. 이번 주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주봉이 어때요? 주봉이 이 거래량이 터진 양봉의 중심선을 정확하게 끝내놨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항상 그냥 단순하게 일봉만 확인하고 뭐야 양봉의 저점을 깼네. 그러니까 전저점 구간을 깼네 여기를. 그럼 이거 지금 구간에 저점 깼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대부분 판단한단 말이야. 어디? 11만 원. 보통 21선이 세력선이라고 해요. 21선이 세력선이라고 하고
21선에서 보통은 뭐가 일어나요? 반등이 일어나고 21선에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1선이 뭡니까? 21선. 21선은 20일 평균값이죠. 20일 평균값. 자, 20일 평균값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당장 조금 더 밀리더라도 위아래로 움직임만 나오더라도 20일 이평선은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주가 자체가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그리다가 다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뒤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개월 만에 10배 가는 종목, 그 다음 3개월 만에 5배, 10배 가는 종목, 그 다음에 6개월, 12개월 동안 10배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전주, 주도주, 그 다음에 실적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뒤쪽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말씀을 드리는 거 내용 꼭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21선 관련돼서 왜 도대체 계속 말씀드리는지 예시 3개만 보여드릴게요.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과거에 주가가 급등할 때 여기서부터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급등을 시작하고 11선이 깨졌어요. 깨졌죠? 깨지고 나서 이 초록색깔 선 보여요? 초록색깔 선? 초록색깔 선 21선. 자, 이 21선에서 급등이 나오면 주가 어떻게 돼요? 급등 나왔죠. 또 올라가다가 주가가 밀리다가 어떻게 돼? 밀리다가 이 초록색깔 선, 이 초록색깔 선에서 지지가 나오더니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급등이 나오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다가 초록색깔 선에서 또 지지가 나왔어요. 내려가다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겠죠. 시작할 때 여기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겠죠. 그리고 또 가다가 쭉쭉쭉쭉 갑니다. 가다가 밑에 구간에서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죠. 그죠?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돼. 자, 반등이 나와줘야죠. 반등 나와줘요. 근데 깨버렸잖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깨졌죠. 그죠?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밀려버려. 21선 깨지니까. 그죠? 주가 자체가 박살이 난다. 자, 얘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BNC일 거예요. 얘도 옛날에 유명했죠. 한창 잘 나갈 때. 여기서 쭉 갔을 때 급등하고 21선에서 어떻게 돼요? 21선이 봐봐. 이 구간에서 자, 이런 자리란 말이야. 21선이 어디야? 이 밑이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21선이 올라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봐봐요. 옆으로 기니까 21 조금씩 올라오잖아. 올라와서 어떻게 돼? 21선에 대이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온단 말이야. 그죠? 또 가다 어떻게 돼요? 또 가다가 21선이 어떻게 또 올라오죠. 위로. 21선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 맞고 나서 급등. 또 맞고 급등. 또 급등해.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21선 근처에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21선 어떻게? 깨지니까 급락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다 빠졌어요. 보여? 이 세력선이에요. 마지막 휴림노브. 요거까지 보면 아마 이해 가실 텐데 휴림노브 보시면은 봐봐요. 자, 요 자리에서 쭉 가다 어떻게 돼? 쭉 가다가 자, 얘는 횡보하고 있는데 21선은 올라오죠. 21선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21선에서 받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죠. 다시 가다가 그죠? 가만히 21선 올라오죠. 21선 받고 어떻게 돼요? 슈팅 나와요. 받고 어떻게 돼? 슈팅 나왔죠. 근데 어떻게 돼? 21선에서 깨져버리니까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얼마 올랐어요?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4배.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지금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줄 때 21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들어오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들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유한양행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 제가 유한양이 10만원부터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만원부터 말씀드렸고 이렇게 유한양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구간 잠깐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010-920-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드릴 거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말 이어나가겠고,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한양이 정말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매출이 나올 것인가라는 걱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매출 6.7조를 기대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 JJ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은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연매출 최소 7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유한양이 올해에만 개발 단계에 따른 기술료 마일스톤 1,800억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에 따른 최소 10% 이상의 로열티를 따라 받는다. 기술료와 로열티는 유한여행과 오스트코텍이 6대4 비율로 나눌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뒤쪽에서 계산을 또 해보겠지만 지금 대충 해보면 자, 7천억이 들어온다. 7천억. 여기서 6대4로 나눈대요. 6대4. 그러면은 얼마 받아요? 그 유한양행이 4,200억. 그죠? 여기에 기존에 유한양행 벌던 돈 영업이익 1,000억. 얼마예요? 5천억이에요. 5천억. 그죠? 5천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5천억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제약사 1위, 2위 누굽니까? 삼바와 셀트죠. 얘네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55배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50배만 보태도 얼마요? 25조예요. 그러니까 25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유한양행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내도 얼마? 2.5배. 그래서 이런 가치를 반영받을 건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분, 정말 이 매출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 저는 제일 걱정을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쨌건 차트 선생이고 차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기업의 이 가치를 보라고 하냐면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선반영. 선반영 받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 선반영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시작이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작. 선반영을 받는 거는 미래의 2, 3년 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선반영 받는 거거든요. 이 선반영 받는 데까지는 1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3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 받는 부분에 있어서 1개월을 받는다. 이건 작전주. 그 다음에 3개월 받는다. 일반적으로 2배에서 뭐 3배 정도 올라가는 주가 종목. 그리고 막 6개월 동안 미래 가치 선반영 받는다. 그럼 요거는 5배, 6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1개월이고 어떤 게 3개월이고 어떤 게 6개월인지 미래 가치를 당겨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EV 첨단 소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작전주란 말이야. 작전주.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 잘 봐봐요. 이게 지금 바이오는 아니지만 똑같은 논리예요. 자, 1,400원짜리예요. 1,400원짜리. 1,4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얼마 갔어요? 17,800원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1,400원짜리가 17,800원 갔다. 자, 13배 올라갔다. 아, 작전주 쓰레기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시장에서 납득이 됐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포가 끌어올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얘가 EV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해서 2년 3년 뒤에 벌어들일 매출이 몇 천억이고 시장 가치가 몇 조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의 EV 첨단 소재가 받을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 번에 땡겨온 겁니다. 이 가격이. 그쵸? 근데 이게 다만 뭐예요? 1개월 동안 올랐다라는 건 작전이었다라는 거죠. 작전으로 미래의 가치를 이만큼 당겨 와서 주가를 올린 명분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쉽죠? 쉽죠? 그럼 3개월짜리는 뭐냐?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얘도 지금 보면 다 빠졌죠? 제주 반도체도. 봐봐요. 얘도 지금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어요? 거의
3개월 정도 올라갔단 말이야, 사실상. 이때부터 보면 날짜가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1월 27일, 2월 17일. 얘도 한 6개월 올라갔나? 올라간 것만 따지면 거의 3개월 올라갔죠. 이때 11월 1일부터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까지 올라갔으니 그죠? 거의 3개월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작전주. 작전이라기보다는 이건 자연빵으로 올라갔다고 보셔도 돼요. 자연빵.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걸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수급이 따라오면서 올라간 애들. 그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뭐다?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래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다.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한탕 해먹겠다는 작전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다.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 이런 애들은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이요. 이렇게 막 6연상 가는 애들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안 나와. 뭐 이거 보고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제주반도체처럼 3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와.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빵으로 올라가는 거다. 어느 정도는. 자연빵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수급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끌어올린 거예요. 대신에 이런 애들은 3개월 동안 올라간 애들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나와. 실적 어느 정도 나와. 받쳐줘. 실적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에서 뭐가 나온다? 3개월 정도 올라가는 주가 상승이 나온다. 또 누구 있어요? 셀바스 AI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도 미래에 당겨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3개월 정도 동안 올라가는 거야. 3개월 정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개월, 3개월, 6개월의 미래가치를 땡겨오는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6개월의 미래가치를 땡겨올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뭐가 있냐? 알테오젠이 있죠. 알테오젠.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지금 3개월 동안 올라가 몇 개월 동안 올라가요? 이 친구가 얘가 봐봐요. 날짜가 작년 9월부터 지금 며칠이에요? 이번 연도 9월 1년 동안 올라가잖아. 6개월 1년 동안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얘는 진짜라는 거예요. 얘는 진짜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만 미래 AI가 성공했을 때 제주반도체가 이걸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알테오젠이란 유한양 같은 애들은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성공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죠. 왜? HBM 18단, 12단을 공급을 했잖아. 엔비디아 직접적으로. 그죠? 그거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미래 가치를 땡겨받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미래의 가치를 먼저 땡겨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 가치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납득이 된다라는 거야. 6개월, 12월 동안 올라가는 게. 이해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보면은 중요해요. 자,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주식은요. 자,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1개월 동안 10배가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 뭐다? 미래에 뭐 기업 가치 몇 조, 벌 수 있는 매출 몇 조, 영업 몇 조, 뭐 영업이익 몇 천억, 이거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한 달 만에 주가에 녹여서 올려버린다.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실체가 없고 찌라시만 난무하고, 그죠? 기업의 재무제표가 망가져 있다. 대주주의 한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개월 동안 10배까지는 아니죠. 뭐 5배 정도, 5배가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 자,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고 시장에서 그래도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으로 시장에서 수급들이 몰리고
몰리고 주가를 올리는 주체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요런 거예요. 이게 제주반도체 그리고 셀바스 A 같은 종목.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 특징. 자, 똑같아요. 미래의 가치를 당겨서 봤는데 정말로 그게 AI가 성장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니라 AI가 성장하면 무조건 수혜를 보고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쉽게 얘기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미래에 키투루다, 그죠? 키투루다 SC가 성공 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유한양행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미래 가치를 당겨서 받는 게 정말로 이 폐암 1차 치료제가 시장을 장악을 했을 때, 그죠? 시장을 장악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장세가 됐을 때 이거를 바이오로 바꿔요. 자, 미래 가치를 당겨봐서 정말로 그게 바이오가 성장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니라 1차 치료제로서 이렇게 바꿔야죠. 인정받고 매출이 나오면 무조건 수혜를 보고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종목.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한양행이잖아. 이해했어요? 이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 단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 받죠.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유한양행이 얘가 우리가 이거를 작전주로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땡겨받을 수 있단 말이야. 직접적인 수혜주잖아, 유한양행은. 바이오가 성장하면 유한양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시장의 트렌드에서 작전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봐봐요.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가 뜬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비만 치료제 진짜 대장은 누구라 그래요? 항상 똑같이 말하잖아. 한미약품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진짜 대장은 누구다? 한미약품이다. 진짜 대장은. 근데 한미약품이 안 가고 다른 애들이 가는 건 뭐예요? 다른 애들이 가는 건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3개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번째 부류 있잖아. 두 번째 부류. 3개월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질. 이건 바이오는 매출이 안 나와요. 대신에 바이오는 요건 바꿀게요. 바이오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력. 어느 정도의 바이오 기술력이 있다. 그래도 그죠? 이 바이오 기술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은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죠? 수급들이 몰리고 주가를 올리는 주체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3개월 전 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뭐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1파, 2파가 나오고 3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한 번 더 뜰 겁니다. 한 번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는 어떤 회사들이 등장하면 이런 애들이 등장합니다. 1번 애들. 1개월 동안 10배가 올라간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뭐죠? 작전주죠.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도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이 비만 치료제 이 후보 물질 하나로 미래에 몇 조를 벌 수 있는 매출과 몇 조를 벌 수 있는 매출과 몇 천억을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 후보제로 후보 임상 물질로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런 희망을 한 달 만에 주가에 녹여서 5배, 10배를 만들어 올리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3파 때.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주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내용이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죠.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정말 솔직히 제가 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거 그냥 유료 강의로 팔아도 돼요. 솔직히 이 내용 이런 내용들 누가 아냐고 잘 모르잖아. 다 경험에서 쌓인 내용들이라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1개월 동안 10배가 올라가는 종목, 3개월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종목, 6개월, 12개월 동안 10배가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1개월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빠르게 올려서 치고 빠져야 돼. 왜? 구라인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6개월, 12개월 동안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구라가 아니거든. 직접적인 수혜거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뭐예요? 유한양행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응?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유한양은 뭐예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 후에도. 이걸 알아야지 주식에서 돈을 버는데 이 기본적인 솔직히 기본적인 건 아니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기적인 이 1, 2주의 이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식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가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갔다 빠졌잖아. 여기 있는 거 같죠? 이건 거 같죠? 이건 거 같죠?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의 자리는요.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봉 있죠? 이 올라가는 이 흐름.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는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에서 뭐요?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파동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조종도 아니야. 알테오젠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 좀 정확히 알수 이런 게 이런 모양으로 갈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누군 이런 모양 가요? 누가? 유한양이 이런 모양으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유한양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요렇게. 그죠? 진득하게 보자고요. 진득하게. 목이 아프네. 말해서. 구독 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자 눌러주시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좋은 내용들 전부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유한여행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언제 추천드렸어요? 10만원 추천드렸잖아. 10만원. 남들이 다 팔 때 사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팔 때, 남들이 기피할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 유한양행. 그죠? 남들이 기피할 때 매수해라. 봐봐. 주식은 공포에 살아. 유한양행을 보고 하는 말이다. 유한양행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한양행 무조건 기회다. 유한양행.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개미 반대로 해라. 개미 반대로 해라. 개미 반대로 해라. 유한양행 지금 사람들 비웃을 거예요. 봐봐. 야, 저거 봐봐. 야, 고점이라니까. 얘 진짜 사기야. 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야, 수익 실현해야 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유한양행의 전 솔직히 제가 틀려 상관없어. 왜? 나는 소신껏 말이야. 똑같아. 나의 기준 똑같아. 유한양행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미래 가치를 선반영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라고 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알테오젠처럼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구간이 우리가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유한양이 10만원까지 빠졌을 때 10만원 이탈하고 9만 5천원 계속 밀렸을 때 뭐라 그랬어? 재료 소멸이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자, 남들 다 제약바이오의 회의감을 느끼고 제약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뭐다? 그때가 기회다. 그때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간부터 마찬가지로 유한양에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브리핑 드리고 여러분께 설명 드릴 겁니다. 현 구간 내가 유한양 관련돼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남겨놓을게요.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입장. 유한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요거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미래의 가치를 당겨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이 작전주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거의 진짜 유료 강의급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러한 대응들, 내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정확히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그죠?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남겨주셔서 꼭 들어오시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쉬운 건 없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1대1 소통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잘 알잖아. 유한양이 좀 빠지니까 지금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고점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까지 왜 지금 매도하면 안 되는지,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우리가 추가 매수점을 잡아야 되는지, 왜 무조건 올라갈 때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한 번씩 3분의 1이라도 익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주식은 올라가는 흐름에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생긴다. 상승할 땐 100%도 올라가지만 하락할 땐 30% 이상도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그게 설령 5배, 6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수익 극대화 안 하실 겁니까? 수익 극대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이 기회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이라고 4글자 남기셔서 무조건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제대로 유한양행 수익 볼 수 있고 유한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법들 몇 개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법 알려드렸어요? 조정을 옆으로 받는 것은 상승의 신호탄이다. 조정을 위로 받는 것은 상승의 신호탄이다. 선생님, 조정을 위로 받았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 현 구간에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진다. 이 틈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주포들이 이용하겠죠. 시장이 좋지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호를 봤단 말이야. 상승 후 기어주는 흐름, 상승 후 올라가는 이 신호를 본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주가가 내려갔다? 그럼 왜 내려갔을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한양에서도 수익 중인 사람 많아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다. 그 물량 받아서 올릴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텔레그램방에서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현 구간 여러분들 몇 번으로 보내면 됩니까?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거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혹시나 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유한 히든이라고 4글자 남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1개월 동안 10배 올라가는 종목, 3개월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종목.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작전주라는 게 눈에 보여. 이 두 가지가. 제가 요 두 종목도 히든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남겨보세요. 받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다. 자, 유한 히든이라고 4글자 남기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유한양행 지금 구간 정확하게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인원 자체가 지금 한 600명 있지만 언제 닫을지 몰라요. 이 부분 또한. 왜? 사람 많아지면 제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땐 빠르게 입장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법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관련된 이러한 기법까지, 제가 차트에 대한 기법, 주식 심리에 대한 기법,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에 대한 기법들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이러한 기법들까지 확인해 보시고
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텔레그램방 입장은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법, 이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운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